두류동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가 11월 준공을 앞두고 교회 측과 조합 측이 소송전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감산민속단이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1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푸른방송 주차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달성군은 21일 다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찾아가는 달성군 자원봉사자 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신달서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19일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굿잡 버스 앤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22일 2022 올해의 중견 작가전을 개최했습니다. 2022 달서 아트센터 특별기획전 박희봉 개인전 추상에서 자연으로가 9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달서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를 선보입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11월) 준공을 앞둔 재개발 사업지가 재개발 사업 인가 조건인 도로 확장으로 매입한 교회 일부 부지에 교회 본 건물 처마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교회 건물 처마의 경우 교회 부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도로 위에 떠있는 구조물이 돼버리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도로 위 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회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 보니 교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교회 측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부터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재개발 조합은 물론 대구시청과 달서구청에 내용 증명과 공문을 보냈음에도 당시는 아무런 조치나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교회 측은 교회 처마 부분이 철거되면 처마와 연결된 교회 지붕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또 교회 부지 일부가 도로가 되면 교회 본 건물과 도로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지대 같은 완충 공간이 사라져버려 보상 없이는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교회 측은 재건축 비용에 관한 협상을 수차례 조합 측에 의뢰했고 5년 전 재건축에 드는 비용 65억 중 30%인 2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45억 원을 조합에게 부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와서 교회가 알박기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합은 매입된 부지 위로 지나가는 구조물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하고 철거든 재건축이든 그 비용을 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양측은 협의가 쉽지 않자 조합은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교회는 사업 승인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져 11월 준공을 앞둔 재개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달서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일 등을 고려하여 처마가 있더라도 준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산민속단이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감산민속단은 오랜 기간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민속단으로 농경 의례 중 하나인 농악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대표 민속단입니다. 예로부터 마르지 않고 맛 좋은 샘이라는 뜻의 감샘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감삼동에서 70여년간 활동하고 있는 감삼민속단은 1958년 농악단으로 정식 출범한 이후 농악경진대회에서도 수상하는 등 지역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주민 화합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까지 민속단은 감삼동 수림원에 연고를 두고 연습과 활동을 해왔으나 얼마 전부터 푸른방송 아트홀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하고 장소를 제공한 푸른방송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감삼 민속단은 회원 25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70년 맥을 이어온 전통 감삼 민속단입니다. 주 활동은 당산제, 지신밟기, 동네 행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삼 민속단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푸른 방송에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회원님들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농악과 고고장단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푸른방송 아트홀에 오시면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의 상호간에 화합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감삼 동네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흥을 함께 나누며 더 없는 감삼동 농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회원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감삼동은 시청사 유치와 재개발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민속단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속단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선조들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며 선조들처럼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대까지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마르지 않는 샘, 감샘이의 뜻처럼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마을 공동체 의식을 후대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1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정례회에는 서도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과 최재훈 군수와 군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먼저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으로는 김보경 의원이 대구 광역시 달성군 아동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전홍배 의원이 대구 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박영동 의원이 대구 광역시 달성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양은숙 의원이 대구 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신다르 의원이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액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1건을 접수해 회기 동안 안건별 심의 등을 가집니다. 더불어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먼저 김보경 의원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 합인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으며, 이어 박주영 의원은 다사업 세천의 중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과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축을, 다음으로는 최재규 의원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별로 예를 들며 발언했으며, 양문숙 의원은 낙동강 유역 수변시설 이용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와 녹조 현상의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과 공동 대처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 부대 의회는 개원 당시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인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몸소 느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3일간은 세천리 공공공지 정원조성 사업장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공사 사업장을 끝으로 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이어 23일과 26일, 27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별 심의와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말벌집 제거를 위해 푸른방송 주차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말벌집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나뭇가지 상단에 달려있는 축구공 크기 정도의 말벌집 위치를 확인한 후 곧바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말벌집 제거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제거를 위해 소방대원들은 우선 말벌집을 향해 휴대용 가스불로 말벌집을 태우고 살충제도 뿌려가며 3분여 만에 안전하게 제거했으며 제거된 말벌집은 자루에 담아 소방서로 가져간 뒤 곧바로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들어 말벌집 제거 신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요즘처럼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끝난 무렵 신고가 가장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마 끝나고 나면 항상 뭐 이런 애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에 보통 뭐 한 4-5건 정도 평균으로 보면 뭐 많을 때는 뭐 어떤 날은 여기 한 여기 10건도 출동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거 벌을 따고 나면 있잖아요. 어디 고혈압인가 뭐 좋다고 이거 따돌려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집이 있으면 내년에도 안 그러면 요 나무 아니면 옆 나무는 요 근처 다시 또 집을 질 확률이 많아요. 뭐 말벌집 따는데 예? 안 위험해요? 뭐 늘상 하던 거 가지고 괜찮습니다. 보호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도심에 자리 잡은 말벌집의 경우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쏘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제거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벌집이 보이면 즉시 장소를 벗어나 119로 접수하고 혹시라도 벌에 쏘여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달순군은 21일 다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찾아가는 달순군 자원봉사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최정훈 군수와 전종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달성군 자원봉사대학은 함께하는 자원봉사, 이제는 만나자라는 문구 아래 권역별로 찾아갑니다. 이날 21일에는 다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28일에는 육아업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지막 10월 5일에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집니다. 당일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강의는 1, 2 강의로 나눠 최희순 강사의 변화하는 시대의 자원봉사 리더십이란 주제의 강의와 박진원 강사의 세대가 뭉치다 전래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각 지역 주민 60여 명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대학이 3년 만에 이제 다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곳곳에 코로나19 그리고 올해는 태풍까지 겹쳐서 힘든 분들 그리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간절했는데 사실 군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자원봉사자 분들이 우리 달성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이 오롯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든든한 뒷받침, 조력의 손길을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달성군은 매년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과 생활 속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자원봉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달서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19일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굿자 버스앤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유천동에 위치한 카페 본범에서 실시한 이번 굿자 버스앤 카페 취업상담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구직을 원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60여 명이 현장을 찾아 굿자 버스앤 카페에서 제공한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구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지역의 10개 참여업체들도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등 구직 희망자와 참여업체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현장 면접에 참여한 구직 희망자들은 추후 참여업체의 자체 심사를 거쳐 2차 면접과 최종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국민들의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굿잡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달서구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릴 테니 많이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신달서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새로 여성 인턴 사업 등 다양한 구직 상담과 맞춤별 취업 연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구직 상담과 응원 메시지 이벤트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카페 본범의 취업 응원 쿠폰도 지급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22일 대구 미술계 중견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작가로서 재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 올해의 중견 작가전을 개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매년 기획하는 올해의 중견 작가전은 지역 미술계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40에서 60대 중견 작가들을 초대하여 그간의 작품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활동의 전환점과 동력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전시입니다. 2016년에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김상렬과 김성수, 리우, 이우림, 장이규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해 오랜 시간 구축해온 작품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김상렬 작가는 바람의 정원 시리즈 가운데 최근 완성한 대형 작업을 위주로 소개하고 아울러 음악가와의 협상 영상 작업을 함께 선보입니다. 김성수 작가는 20년 가까이 깎아오고 있는 소형 나무 인물 조각상 500여 점을 전시실 벽면에 가득 설치하고 등신대의 신작 인물상과 설치 작업을 함께 선보입니다. 작가 리우는 라타바 신전에 간 미다스 여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쓰고 그에 따라 평면 입체 작업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이우림 작가는 특유의 몽환적인 하풍을 대형 캔버스에 담아냈으며 장이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500호에 이르는 대작을 비롯한 신작들을 여러 점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6에서 10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40여 년의 조각의 역사성을 체화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해온 박휘봉 개인전 추상에서 자연으로의 전시가 개최됩니다. 박휘봉 작가는 1987년대는 율, 1994년대는 비상 시리즈의 추상 작업들을 통해 완숙한 조형성을 구현하여 내면의 작가 세계를 다루는 작업들을 주로 해왔으며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철근과 물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선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이번 전시는 그동안 연구해왔던 매체와 도형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총체적 자연의 결과물을 작가는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설치 작품을 가득 채운 일렁이는 물의 표면 위에 빛과 소리를 덧입혀 자연의 공명을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자연을 관조하는 작가의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자연과 하나의 우주로 연결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박희봉 개인전 추상에서 자연으로는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며 9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무료로 개최합니다. 전 세계 발레 팬들이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의 걸작 백조의 호수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호드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음악이자 고전 발레 중 하나의 백조의 호수는 전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작품입니다.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변하는 공주 오데트와 그녀를 마법에서 구하는 왕자 지그프리트의 사랑 이야기를 발레로 그려냈습니다. 이번 무대를 펼치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발레의 신화를 이룩한 안무자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작품으로 수많은 버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행복한 엔딩으로 관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연극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며 티켓 가격은 만원에서 7만원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9회 달서가족축제 참가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0월 1일 호림 강나루 공원에서 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제9회 달서가족축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달서가족, 희망과 행복을 공유하다는 주제로 200가족, 900여 명이 참여해 4개 팀 토너먼트 형식의 대항전으로 진행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의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서로 소통하고 배려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행사는 명란 경기로 큰공 굴리기, 색판 뒤집기 등 체육 경기 6종과 가족 미션으로는 만보기, 컵쌓기 달인 등 미니게임 10종이 12개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홍보 및 체험마당이 함께 진행돼 가족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참가자는 달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인터넷 다음 카페, 달서 여성 행복 카페 및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국민평가당 위촉식 및 회의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9일 2층 대강당에서 공약 이행 국민평가단, 주민 배심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 이행, 국민평가당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자체 보고회를 거쳐 작성 중인 민선 8기 공약 실행 계획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더욱 엄정하고 민주적인 공약 관리를 위해 12명의 주민 배심원도 함께했습니다. 달서구는 구정 최우선 과제인 59개 사업 공약 실행 계획안에 주민 의견을 더함으로써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약 이행 구민평가단은 달서 새 미래의 초석인 공약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모집 공개한 12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4년간 공약 자문 및 평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군립도서관의 독서 보조기기 설치 소식입니다. 도서관은 올해 국고지원 사업 선정을 확보한 1,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독서 보조기기 설치를 완료해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설은 휴대용 독서 확대기,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광학 문자 판독기 등으로 모두 7개 독서 보조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앞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및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재단과 한국예총의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업무 협약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과 사단법인 한국예총, 대구광역시 연합회가 양 기관의 문화예술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및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 협약을 16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양 기관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협약 체결이 진행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 공유, 양 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이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한편 달성문화재단은 도시재생사업, 예술단체 사업 등과 연계하며 문화특화 지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송현여고의 미디어 리터러시 공모전 수상 소식입니다. 송현여자고등학교는 공모전에 참가해 총 6명의 학생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상중 교사는 2학년 자연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교과 시간을 활용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수업 활동을 통해 완성된 34편을 공모전에 제출해 고등부 신문 제작 부분에서 6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이서영 학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경윤 학생의 환경신문 탄소 중립 교육, 현정은 학생의 에코뉴스, 장은주 학생의 탄소 중립 실천 신문, 신정원 학생의 2탄일보 기후위기의 현실화, 그리고 권서영 학생의 녹색일보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입니다. 한양숙 교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환경 문제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있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효성중학교의 샛별 윈드 오케스트라 협주 경연대회 수상 소식입니다. 효성중 샛별 윈드 오케스트라는 8월 25일부터 3일간 엑스포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협주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효성중은 1949년 개교한 카톨릭 명문 학교로 학생들이 세계인과 소통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인문독서 교육과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22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기 정착 및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
2022 찾아가는 달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달서구 관내 초중학교에 사전 신청을 받아 7개교 초중학생 680명을 대상으로 유기 유실동물의 슬픔 이해와 예방법, 반려동물 입양 준비와 마음가짐, 반려동물 양육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패티켓, 반려동물 행동 교정 등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직접 반려동물을 다룰 수 있는 체험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어린이 개물림 사고 및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문제 행동의 대처 방안이 부족해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예비 반려인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인구의 수요에 맞춰 대구시 최초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장동공원에 조성해 연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달서 반려가족 희망 나눔 축제, 패티켓 홍보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9월 6일, 15일 2일간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요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틀 셰프 앤 파티시에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3학년, 6학년 80명을 대상으로 22년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직업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장 높게 선정된 요리사 직업 체험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달콤한 수제 마카롱 만들기와 가을 피크닉 햄버거 도시락 만들기를 실시해 간단한 요리를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며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평소 요리사와 파티시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만들어보며 체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가족들과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4일, 6일에는 2기 드림캐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해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며 미래사회의 유망 직업인 조경 건축공학자와 특수분장사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소통, 존중, 이해하는 조직 문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달서 소방서는 소, 중, 해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팀 단위로 일을 수행하는 소방 업무의 특성과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서 목재문화관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하여 일하는 방법 혁신과 현장 활동 시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토론하고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소통하는 수평적, 개방적 직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진우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 공직 문화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시민 소방 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21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 함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청렴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대구 한의대 하상철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예방교육, 친절교육 등에 대해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구 강서소방서는 19년 21년과 대구 소방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3년 연속 1위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총연합회로부터 청렴인증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용수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에 앞장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